예, 그 친구라는 거는 뭐 그저 사실 거의 만나서 놀고 회포 풀고 그런 가벼운 관계죠. 예, 가벼운 관계입니다. 뭐 조폭들처럼 의리 따지고 평생 친구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치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친구 많은 게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자랑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솔직히 우리 막 인터넷에서 좀 조금이라도 유명한 뭐 스트리머나 셀럽들하고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좀 알게 되고 몇 번 술 같이 마시면 뭐 어디 가서 솔직히 자랑하잖아. 괜히 막 나도 막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고, 연예인이고 이러면 그게 또 더 심하죠. 그게 연예인하고 뭐 술 한 번 먹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10대, 20대 때 뭐 그때는 인맥을 자랑을 할 수도 있죠. 뭐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때는 또 한참 밖으로 나가 놀 때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어느 정도는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부러워하고 하니까 뭐 일단 자랑스럽잖아요. 자랑스러우니까 이제 뭐 10대, 20대 때 정도까지는 그 인맥이나 친구 많다고 막 자랑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그래서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결혼을 해서까지 친구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오고 가정보다 친구를 먼저 챙기고 이런 애들은 그냥 피아 식별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리 분별이 아니라 왜 피아 식별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사실 결혼을 해서 이렇게 밤늦게 술 처먹자고 부르고 유흥하자고 이런 꼬시고 이런 친구는 적이라는 거죠.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왜 그런 적들하고 의리를 운운하면서 막 밤새 술을 먹고 이러냐고. 이게 피아 식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친구라는 사람들이 우리 나의 아군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게 여튼 간에 이제 뭐 결혼한 사람한테 뭐 친구야 이러면서 달라붙어갖고 뭐 애들한테 돈 쓰지 마라 마누라한테 재산 관리 맡기지 마라 막 이렇게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막 바람을 넣습니다. 이런 애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되면은 돈 잘 쓰던 친구가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돈을 쓰게 만들려고 그렇게 바람을 넣는 거예요. 친구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자기는 그 친구한테 이제 돈을 쓰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친구 만나갖고 술 처먹고 막 개지랄하면서 솔직히 유흥 좋아하는 사람들 술값으로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쓰잖아. 그 돈의 반만 써도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꿀리지 않게 키울 수는 있죠. 물론 이제 뭐 애들을 어디서 뭐 꿀린다 안 꿀린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좀 더 사회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여튼간에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뭐 애한테 뭐 게임기나 장난감 이런 거 사준다고 애가 망가질까요? 안 망가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어릴 때 이제 친구들끼리 유행하는 장난감 같은 거 못 봤던 애들이 그런 애들이 다 크고 나서 자기 돈으로 막 왕구를 사면서 이렇게 왕구에 집착하는 키덜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키덜트 취미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심리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나는 그 막 기백만 원 쓰는 사교육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차라리 그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장난감이나 몇만 원어치 사주고 부모가 같이 게임도 해주고 그러니까 막 그 신세대 부모들 요즘에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자녀랑 같이 막 게임 같이 하고 장난감 같이 갖고 놀고 프라모델 같이 조립하고 이런 부모들 많잖아요. 난 솔직히 이런 것들이 애들 사교육에 막 돈 몇백만 원 쏟아 부으면서 제 돈은 돈대로 버리고 애들 정서는 정서대로 썩게 만드는 것보다는 부모가 장난감 같이 사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 이런 기억들이 훨씬 더 그 자녀의 인생에 더 좋게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집이 가난한 집이라서 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애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만 뭐 4, 5학년 그 정도까지만 돼도 자기들 집안 형편 정도는 눈치를 채요. 애들이 눈치를 채고 아 우리 집은 좀 가난하니까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자기 아빠가 돈이 있어. 맨날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와. 근데 내가 진짜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그거는 아버지가 외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이 있으면 사실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사회생활하고 내 가족을 부양을 하게 되면은 10대, 20대 때 하던 그 우정이니 의리니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그만 버리시고
그냥 돈 되는 사업 친구, 사회 친구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래서 해서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안에 있는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뭐 결혼해서까지 고향 친구니 뭐 동창들이니 이런 애들한테 있어 보려고 돈 쓰고 뭐 내가 낼게 뭐 이런 허세나 떠는 애들은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죽으시면 돼요, 그냥.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혼을 안 하고 그러면 더 여유가 많겠죠. 결혼한 친구들보다는. 그러면은 결혼 안 했다고 나 자유분방하다고 막 그런 거 뭐 물론 친구들은 그런 것도 자랑으로 안 보겠지만은 자랑하면서 돈이라도 그렇게 막 돈이라도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살으시라는 거지. 근데 가정을 가졌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까지 뭐 결혼 전 친구들한테 술 처먹자는 전화가 존나 자주 온다면은 이건 내가 친구가 많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술값 내는 호구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파탄내고 내 가족을 희생을 시키면서 자기들의 가벼운 재미를 충족시키려는 거지. 이거는 우정이 아니에요. 내 인생 최고의 해악이자 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70 넘어서 늙고 약해지고 나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해서 본인이 잘 나간다고 착각하는 그런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내 연금 털어먹으려고, 연금 털어먹고 남은 재산 털어먹으려고 연락이 오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본문이 없는 얘기를 하자면은, 젊었을 때 그렇게 밖으로 돌던 가장들은, 당연히 늙어서도 가족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 겁니다. 가족들이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젊었을 때 가족들하고 관계를 회복을 못하고 그대로 나이가 들어버린 노인들은, 이게 늙어서 굉장히 외로워지는데, 본인이 외로우니까 막 그거를 뭐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막 그 동창들한테 뭐 내가 실질적으로는 내가 뭐 호래비 생활을 하고 있다는 둥, 내가 뭐 딸내미하고 말도 안 한 지 뭐 몇 년 됐다는 둥. 그럼 말을 왜 안 하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말을 안 해주 가족들이 자기를 불편해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잘못을 했으니까. 그럼 그런 거를 또 주변에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친척들은 그걸 이용을 해요. 예, 친척 새끼들은, 이나 친구 새끼들 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족들하고 이제 얘기도 안 하고 등 돌리고 살면은 그 외로운 걸로 인해서 그 돈이 밖으로 돈다는 거지. 그럼 그 돈도 뜯어먹고, 연금 뜯어먹고, 또 심지어 막 무슨 뭐 사촌이니 뭐 이런 새끼들은 유산 자기가 해먹으려고 그런 흉경까지 부리는 거. 그게 친척이고 친구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 가족들한테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 그러니까 자기 옆에 붙어갖고선 내 재산이 얼마인지 넌지시 파악하고, 막 부동산 소유 상태가 어떤지 은근히 정보 캐내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늙어서 대접받고 싶으면은 절대 경제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된다. 마누라랑 자식들이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돈도 쓰지 말고 재산도 분할해주지 말고 아니, 마누라한테는 내 재산 관리도 맡기지 마라. 그래야지 네가 대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막 부추겨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라는 거는 돈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혈연이라는 거 그 자체가 본능적으로 유대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미친 개새끼들 아닌 다음에서야 지 지 부모 유산 상속받으려고 빨리 뒤지라고 막 고사지내는 놈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은 연금제도 같은 거 있으니까 또 연금을 오래 타먹으려고 또 부모가 오래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아무리 이 모가 그냥 늙어서 부양만 받고 뭐 이렇게 뭐 병 걸려갖고 심지어 병원비도 여기서 많이 들어.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살아 계시길 바라게 되는 거. 그게 인간적인 유대관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막 부추기는 새끼들은 이걸 어떤 경제 주도권으로 가족들을 억압하고 눌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부추깁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친구나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 사람한테서 돈을 뜯어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형님 재산을 뜯어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 형이 형수하고 사이가 좋아서 형수가 재산 관리를 해. 그러면 못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형님 그 제발 그 마누라를 믿지 마세요.
형, 믿을 건 우리 형제들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뭐겠냐고요. 그 본인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친척이나 친구 새끼들이 최대한 내 재산을 긁어 먹기 위해서 개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이제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제 형제들이 평생을 마누라하고 자식들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마누라가 자식들한테 마누라나 자식들한테는 투자를 못하게 하면서 본인들이 뭐 집안 어르신들이 랍치고 삼촌들 큰아버지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고향 사업에 투자하라고 살살 구슬려서 돈 내놓게 만든 다음에 고향에 사놓은 토지를 갖다 삼촌 새끼들이 좆대로 쓰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자식들은 우리는 고향에 땅이 있고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그대로 삼촌들이 그냥 그 부동산 다 털어 먹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 마누라가 진짜 나쁜 여자라고 칩시다. 진짜 마누라가 나쁜 여자라고 치더라도 그건 마누라하고 나의 문제고, 그 자기 친구나 친척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하지 마세요. 쪼르르 달려가서 막 내 배우자 욕하고 내 자식 욕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분명히 그러면은 친척 친구 새끼들은 우리 가족들 사이가 나쁜 거를 분명히 이용을 해서 거기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가정을 완전히 붕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그 와이프가 아무리 나쁜 여자라도 결혼을 했으면은 친구나 형제들보다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상의 못하는 문제를 절대로 외부인인 친구나 형제들하고 상의를 하지 마세요.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가족들하고 우선적으로 상의를 하고 비밀은 가족들하고만 공유를 하고 우리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을 외부인들하고 절대 만들지 마세요. 이거를 못할 사람들은요, 제발 결혼을 하지 마세요. 만약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가 자기 가정을 꾸렸으면은 친구나 형제는요, 그냥 내 가정을 파탄 내려는 적이자 내 마누라랑 자식한테 쓸 돈을 갈취하려는 그런 도둑놈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살면 편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식들한테 돈 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지랄 해놓고 하면서도 지는 지 마누라한테 막 뭐 좋은 거 좋은 명품, 옷, 명품 선물 다 해주고 자기 자식들 유학 다 보내고 엄청 막 엘리트로 키워놔. 그리고 자식들은, 그러면서 친구 자식은 그냥 돈도 쓰지 말고 막 키우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발 속지 마세요. 친구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적입니다. 친구는요, 이거는 본문에 없는 얘기고 제가 다른 글에 되게 많이 쓴 내용인데, 친구라는 존재는요, 절대 여러분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질 않아요. 친구는 여러분 인생 최고의 경쟁 상대고 최고의 적이에요. 절대 여러분 친구는요, 내가 소형차를 타는데, 본인들이 소형차를 타는데, 내 친구가 중형차 타는 거를 그냥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형차를 타도 친구는 소형차를 타야지, 아, 내가 좀 얘보단 잘났구나.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고, 친구가 병에 걸렸다. 친구 마누라랑 이혼을 했다. 친구 자식이 개차반이다 돼갖고 존나 사고를 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찌찌찌찌 혀를 차면서 뭔가 위로하는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기뻐하는 거, 그게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가, 저 새끼는 뭐 자기 주변에 저런 친구 새끼들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생각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못된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친구한테 올바른 쪽으로 충고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본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본능이 이 친구가 은연중에 이 친구가 나보다는 더 불행하게 살기를 바란다. 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자극하지 말라고. 친구들한테 마누라 욕하고 자식 욕하고 뭐 이기랄 하면서 가족들보다 친구를 우선 챙기고 이러면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한테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건요, 어릴 때 신나게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다 토해내고 또 저녁 때 또 술 약속 잡고 이렇게 미친 듯이 놀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있는 그런 시절, 그런 시절에는 친구 많은 게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가정을 꾸린 다음에도 친구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병신 소리도 아까울 수준의 그런 상병신들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